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분야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작 전부터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 채팅창에 오셔서 인사를 먼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라이브 채널을 운영한 지 거의 2년이 이제 다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호응을 먼저 해주시고 저희 강사진들이 라이브 교육 준비하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보람 있고 그리고 이러한 뜻깊은 그런 응원으로 인해서 더 좋은 방송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희경님이 크롬에서 듀얼택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마 크롬 브라우저에 탭을 이렇게 두 개를 띄우는 탭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힐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혜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호수영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 접속하신 분들 다 한 번씩 채팅창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채팅이 좀 어려우신 분들, 특히나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 다 서로 인사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지마켓 옥션 창업TV 3회차 라이브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상세 페이지 제작 방법 정리해봅니다 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앞에 제가 마켓별이라고 포인트를 드렸는데요. 마켓별 상세 페이지, 물론 지마켓 옥션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건데 우리가 흔히 판매를 같이 하는 마켓인 우리 쿠땡 그리고 네이땡 뭐 이런 마켓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점이 거의 한 80% 이상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마켓의 가이드가 뭐 A라는 가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쿠팡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해당 가이드와 거의 비슷한 가이드로 우리 판매자 분들께 제시를 해서 그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하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마켓이 이제 가이드를 공지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소비자 관점에서 우리 상품들을 구매하기 가장 쉬운 그러한 형태로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 가이드가 없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헷갈린 부분도 많고요. 오히려 좀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다 자유로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들은 상품을 등록하든 또는 페이지를 디자인하든 광고를 등록을 하든 다 가이드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규정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 1시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채팅창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채팅창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랑 우리 주 매니저님하고 같이 소통을 할 겁니다. 참고로 오늘 덕주 실장님은 오늘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이유는 제가 뭐 다음에 덕주 실장님 라이브 방송 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에이스페이님 안녕하세요. 한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달 저희 목표는 실시간 라이브 참여자분들, 그러니까 접속자분들 100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네, 100명. 네,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농님 오셨네요. 예,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저희 채널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뭘 주신다? 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 해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요. 지마켓 상세 페이지를 먼저 보러 갈게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지마켓 사이트로 한번 접속을 해볼까요? 제가 지금 지마켓을 제 PC로 접속을 해봤는데요. 베스트 판매 상품들을 좀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베스트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니까 크록스, 그리고 쌀, 크린넥스,
제품, 우리 위생 제품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각 상품들은 G마켓하고 옥션은요, 두 가지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번에 상품 등록 교육 때도 배우셨잖아요. 어떤 거냐면 크리넥스 상품을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품이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부분을 우리가 상세 페이지라 그래요. 상세 페이지. 이 상세 페이지에서 상품의 디테일과 상품의 가격, 그리고 상품의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걸 아이템 뷰 페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서 마케팅 용어로는 우리가 VIP라고 불러요. VIP. 마케팅 뷰라고, 아이템 뷰라고 해서 이 페이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상품 1이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면 상품 1, 상품 2, 그리고 상품의 번호가 32번까지 상품들의 종류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품들의 리스트가 상품 옵션으로 보여지는 형태, 이걸 우리가 상품의 2.0 상품의 등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마켓과 옥션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버전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록을 하실 때 무조건 2.0으로만 등록해야 될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선택사항으로 1.0으로 등록하는 상품 페이지가 있어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한 이 상품은 2.0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1.0이 뭔가 볼까요? 대부분의 1.0이 등록하고 있는 아이템 분류는요, 아마도 패션 잡화 쪽에 많이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나 양말이라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 수료하시는 분의 상품이에요. 가나 양말. 양말 필요하신 분들 우리 가나 양말 한 번씩 기억하세요? 네, 우리 교육생인 분이십니다. 들어가 볼까요? 지금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쌀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룹핑되어 있는 2.0의 썸네일이 먼저 나왔지만, 지금 가나 양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옵션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옵션명, 그리고 옵션명에 선택이 있어 1번 선택을 하게 되면 옵션 2까지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디자인 또는 상품의 종류, 그리고 색상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는 옵션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가 상품의 1.0 등록이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상품을 등록할 때 G마켓 같은 경우는요, 상품 등록 변경에 상품 2.0, 상품 등록 2.0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방금 보셨던 쌀 상품의 페이지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상품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여기가 1.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이게 없어지고 그냥 기본 상품 등록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품 등록 2.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말 판매자님은 등록하신 상품의 형태가 자 밑에 있는 1.0의 상품으로 등록된 거죠. 두 가지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이 상품들의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용희님 어서 오세요. 힐링님 강의 자료 링크요. 제가 이따가 취합하고 바로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고 자료를 먼저 드리면 자료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제 설명을 못 들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끝날 말미쯤에 제 자료는 제가 링크로 채팅창에 직접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힐링님이 이따가 채팅창 보시면은 제가 링크 다시 잡아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등록을 할 때 1.0과 2.0을 등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물론 전자 쪽이나 해당 특정 카테고리, 그 스마일 배송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2.0으로만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션 잡화 판매자 분들이 많이들 1.0으로 등록하세요. 왜냐면 상품의 이 옵션의 구성이요, 1.0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옵션을 작성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상품이 10가지인데 선택 01번은 땡땡이고요, 선택 02번은 체크문이고요. 이것처럼 패턴을 옵션명으로 내가 그냥 칭하고 싶을 때 내가 작성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 같은 경우는
마켓에서 정해놓은 틀의 형태에서, 즉 정해놓은 옵션 형태에서만 체크하고 등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 같은 경우를 내가 만드냐 아니면 마켓 가이드의 형태에 등록을 하냐, 이 두 가지가 나눠지고, 이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상품이 단품으로 등록하는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옵션으로 묶여있는 기준이냐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텐데요. 화면 잠깐 볼게요. 방금 보셨던 상품 중에 양말 제품은요, 옵션에서 페이크 삭스라고 되어 있고, 이 상품의 옵션의 이름에 만약에 두겹 무지 페이크 삭스 7켤레라고 되어 있는 옵션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록한 상품이 옵션으로 등록한 상품이죠. 만약에 이 검색 키워드를요, 제가 검색창에다가 두겹 무지 페이크 삭스 7켤레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검색했더니 어때요? 검색 결과 나오지가 않죠. 만약에 이것도 마치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페이크 삭스로만 검색을 해볼게요. 네, 지금 등록한 상품은 역시 스마일 배송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반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매자님들이 등록을 할 때 옵션으로 입력해 놓은 상품에 대한 옵션명들은 검색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보세요. 가나 양말 판매자님이 등록한 상품 중에 2.0으로 등록한 상품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상품들 보시다시피 이 상품들은 뭐예요? 이 판매자님이 아까 보셨던 상품은 1.0으로 등록을 했지만 이 상품은 지금 스마일 배송에 입고하기 위해서 2.0으로 등록하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던 아까 상품이 이거였나요? 네, 발끝 보강 페이크 삭스 10켤레 혹은 라인 보강 페이크 삭스 10켤레의 키워드가 상단에 있는 키워드의 검색이 이루어지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라인 보강 페이크 삭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삭스네요. 요걸 검색하는 거예요. 요거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 바로 보여지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첫 번째 G마켓과 옥션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1.0 상품으로 등록하는 군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 상품으로 등록을 하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명이 검색이 1.0은 되나요? 여러분 어때요? 다평물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미니공주다커님, 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빨리 대답해 보세요. 1.0 상품의 옵션명이 만약에 마켓 검색창에 검색이 될 때 검색 노출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추가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은 옵션명이 검색되지 않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근데 2.0 상품은 어땠어요? 2.0은 상품의 옵션이 즉 단일 상품이에요. 상품을 하나하나씩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상품을 그룹핑을 지정해서 단일 상품을 그룹핑으로 지정을 하면 이 그룹핑이 아까 보셨던 옵션 리스트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옵션이 뭐예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창에 검색이 돼야 한대요. 2.0은 어때요, 여러분? 다팽물님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죠.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유니님, 강사님, 제품 옵션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 팝업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달라. 네,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니공주 다프님, 공주님이세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잘하셨습니다. 네, 힐링님 맞습니다. 네, 검색이 이거는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코드명이 지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모델명과 코드와
상품명 자체가 인지도력이 높은, 정확도가 높은 상품들은 뭘로 등록한다고요? 2.0 상품으로 많이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가전이나 또는 공산품 중에서도 일종의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명 제조사들의 공식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으로 등록해서, 그리고 네이버의 가격 비교까지 매칭을 시켜서 등록해서 판매하시는 제품들이 2.0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남대문, 동대문 여러 패션 시장에서 구매되는 제품들은 모델명이 정해져 있나요? 양말, 방금 보셨던 양말 모델명이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경우는 많은 판매자님들 기준에서 상품의 다양성과 종류로 내가 지정한 옵션의 형태에서 노출되기 위해서 1.0으로 옵션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 같은 경우는 패션하고요, 그리고 자파 제품들이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패션을 파는데 2.0으로 등록 못하냐? 등록 가능하고요. 자파를 파는데 2.0 등록 못하냐? 가능하죠. 그 중에 하나가 2.0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장점도 마찬가지고요. 장점 두 번째로 할게요. 이게 장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검색창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는 검색의 용이점을 많이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 1은 내가 등록한 옵션, 즉 상품이다 보니까 검색이 많이 될 수가 있더라. 그만큼 노출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ESM 에디터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에디터라고 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기를 사용하는데, 포토샵을 전혀 모르더라도 상품 등록단에 아예 포토샵처럼 어느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제작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등록할 수가 있죠. 1.0 같은 경우는 에디터가 아니라 무슨 방식이에요? 네, HTML 방식으로 등록을 하더라. 이 두 가지가 좀 차이점이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힐링님께서 질문 주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댓글 좀 볼게요. 네, 유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유니님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 팝업을 뜨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1.0 같은 경우는 팝업 방식을 HTML로 A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옵션들을 우리가 그룹핑한다 그랬죠. 이 그룹핑을 하게 되면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디자인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2.0으로 등록한 상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등록한 상품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종합물들이 등록할 때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초창기 종합물들이 상품을 단일 코드로 등록을 해요. 내가 지금 상품 자체가 한 10가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10가지를 하나씩 상품을 등록을 하고, 기획전이라고 하는 이 프로모션을 적용할 때 상품들을 선택해서 하나의 기획전 페이지 내에서 이렇게 묶는 게 있어요. 그런 방식들이 오픈마켓인 G마켓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등록한 상품이 이렇게 6개 상품을 등록해 놓고 이 6개를 각각 상품의 리스트로 보여지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스크롤을 내렸을 때 이렇게 리스트,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디자인으로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오도록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별도의 HTML이 2.0에는 필요 없이 세팅만으로도 되는 기능이 2.0 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팝업 디자인을 많이 적용하시는 분들이 패션 쪽인데요. 베스트 상품을 보게 된다면 제가 한 분을 찍어 볼게요. 스크롤 조금 내려서 반팔티 추리닝 맨투맨 판매하시는 이분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네, 클릭을 해보면 역시 등록한 게 이거는 1.0 등록 상품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2.0 기능이 있진 않아요. 그룹핑에서 이게 자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디자인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직접 하실 때 보시다시피 선택 리스트에 바둑판 배열로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 각 상품 페이지에 있는 선택 리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팝업 창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한 거야. 이건 HTML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HTML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오픈마켓의 상세 페이지들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방금 보여드렸던 2.0의 그룹핑이더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한번 구글에다 옮겨 볼게요. 구글 크롬으로 좀 옮겨 볼게요. 구글 크롬으로 옮기면 개발자 도구의 HTML 코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글 크롬으로 옮겨서 이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더보기 보이시나요? 점점점 클릭을 하게 되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어요. 거기에 작업 관리자 밑에 개발자 도구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자 도구가 나와요. HTML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컨트롤 F 하고 여기다가 이 해당된 팝업 창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뭐 요 팝업 창 여기 주소 보이죠? 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색을 하면 여기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클릭하면 나왔던 팝업 창의 웹 주소를 여기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소스가 바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 여러분들이 2.0을 등록을 할 때 이 코드를 좀 활용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복사하기. 복사 좀 할게요. 메모장에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자, 이 구조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HTML을 등록을 할 때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습 과정을 좀 인터넷상에서 좀 라이브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은 이런 HTML로 활용을 합니다. 이게 이미지 태그인데요. 여기다가 앞에 A 태그 그리고 뒤에 꺽쇠 A 태그 슬러시 A 태그 이렇게 넣고 여기다 경로를 지정하는 거야. href 이 경로가 아까 팝업 창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 팝업 창으로 오픈되게 만드는 형태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이미지 태그에 보시다시피 A 태그라는 걸로 앞뒤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된다? 방금 보셨던 이분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방금 보셨던 1.0의 팝업 창을 내가 띄우는 방식. 하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아니에요. 지금 패션 잡화 판매자분들은 그렇게 띄우는 게 거의 90%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패션 잡화가 아니고 상품에 옵션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만약에 화장품 판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등록하신 분들은 대부분 단품으로 등록하는 기준이 많고요. 지금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네, 단품으로 등록하잖아요. 단품으로. 또 볼까요? 다른 판매자님. 자, 피존 판매 상품 볼까요? 생활 잡화나 이런 리빙 제품들을 보게 되면 네, 2.0으로 등록을 하고 그룹핑을 지정한 거잖아요. 이 그룹핑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이렇게요. ESN 플러스에 등록한 상품들이 먼저 있어야겠죠.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테스트로 등록한 상품도 이만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그룹핑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해당된 상품을요, 만약에 제가 요거 선택을 하고 위에 보시면 등록한 상품이 2개 이상 되셔야 됩니다. 상품 그룹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G마켓 그룹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내가 그 상품과 얘와 얘를 같이 한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룹 추가하기.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리스트에는 선택 리스트라고 하는 디자인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의 팝업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미지 텍스트를 조금 줄일게요. 설명 들으시면서 윤희님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광고성 임원이 하나 드릴게요. 윤희님께
광고성이 뭐니? 얼마요? 3만원 나갑니다. 팡팡. 우리 유니님 지금 주매니저님께서 댓글로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 링크에 유니님만 접수해주세요. 네, 이렇게 유니님처럼 질문 잘 주신 분, 그러니까 모든 질문들이 다 좋은 질문이지만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 공감이 될 수 있는 질문 주신 분께 3만원 제 권한으로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다 박수 한번 부탁 주세요. 예, 이능님이 박수 먼저 주셨죠. 예. 아, 역시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능님 최고. 네. 정상은님께서 배송비 개별 부가 상품은 그룹 묶음이 안 되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단품 상품으로 등록을 하는데 단품의 조건들 중에서 그룹핑이 되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출고지가 같거나 한 그룹이 묶음 배송이 가능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단품 묶음 배송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룹핑에 지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보여드렸던 양말 상품이라고 하는데 6개 제품이었잖아요. 2.0으로 등록했죠.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옵션이 이렇게 6개가 생겼죠. 이 상품 얘를 선택하든 얘랑 2개 선택하든 이 상품들은 다 배송비 한 번에 혹은 무료 배송에 등록돼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 제품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6번 제품은 별개로 다른 배송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배송이 따로 되거나 배송비가 더 추가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그룹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해당돼야지만 그룹핑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은서님도 축하해 주셨고 혜림님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을 딱 3개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G마켓과 옥션. 네, 제가 한 개의 마켓으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 채널이죠. 네, 쿠폰팡팡. 네, 저는 이걸 쿠폰팡팡이라고 불러요. 네,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네, 쿠폰으로 먼저 시작했던 마켓 아닐까요? 아무튼 쿠폰팡팡. 그리고 저는 이거 네이년이라고 부릅니다. 네이년. 네. 아무튼 마켓을 제가 3가지로 분리를 딱 잘라왔어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제작 방식을 좀 봤는데 이 제작 방식의 첫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1.0 가장 오리지널 버전이었던 HTML로 등록하고 옵션을 내가 짜는.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여러분들의 하나 자주유지할 수 있는 페이지 구성과 등록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이드가 그렇게 빡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1.0 버전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게 G마켓 옥션 1.0 버전. 아까 보셨던 상품 등록이에요. 그냥 기본 상품 등록. 그리고 2.0 버전이 있죠. 2.0 버전은 최근에 2.0 버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품을 등록을 했을 때의 강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품 등록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2.0. 방금 보신 것처럼 단품으로 등록이 되면 내가 다른 상품들도 같이 팔고 있는데 했을 때 옵션을 그룹핑으로 지정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상품이 10개면 이 10개를 다 따로 등록하면은 고객이 하나에 들어왔을 때 이 상품을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룹핑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각 상품마다 그룹핑되어 있는 내 옵션들을 볼 수가 있는 구조죠. 그게 2.0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상세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 이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마켓들을 좀 보면은 쿠폰팡팡. 네, 쿠폰팡팡은 마찬가지로 업로드 방식. 이게 뭐냐면 분할된 이미지를 등록하는 하나의 이미지만 올리는 방식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G마켓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를 이미지 호스팅에 먼저 올리고 나서 HTML을 뽑아와요. 네, 근데 쿠팡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는 업로드 기능이 그냥 있다는 거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HTML 방식은 호스팅을 따로 쓰신 다음에 그 호스팅에 HTML을 끌고 와서 넣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업로드, 그리고 HTML, 그리고 에디터 방식인데 아마 이 마켓의 에디터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들다 말았어요. 쉽게 말해서 만들다 만 것 같아요. 왜냐면 기능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고도화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 에디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특수한 기능들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자, 네이년. 이 네이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HTML 방식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디터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 에디터라고 그래요. 얘는 이 스마트 에디터가 G마켓 옥션의 ESM 에디터랑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템플릿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다. 요게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번에 상세 이미지 등록 사이즈. G마켓 옥션의 상세 이미지예요. 이건 상세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 보셨던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적용할 때의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G마켓과 옥션은 가로 860픽셀에 높이는요. 한 개 등록할 때 이미지 기준이 2580픽셀이에요. 2580픽셀 이하로 등록하면 되니까요. 제가 아마 방송 중에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860에 250, 80픽셀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말씀 안 드리죠.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인 1500픽셀 정도로 잘라서 등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이미지의 형태의 디자인을 860에 1500픽셀의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시면 모바일로 로딩됐을 때 가장 빠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지가 잘리는 부분 없이 한 개의 컨텐츠를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제일 좋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요? 860픽셀에 1500 정도. 등록할 때는 2580픽셀까지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잘라서요. 짧게 등록을 하시면 좋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퀴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나머지 2개 마켓, 대표적인 마켓들에서 보게 되면요. 쿠땡 같은 경우는요. 가로가 500픽셀에 세로 500픽셀짜리를 등록을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등록하는 겁니다. 최소 500에서 500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G마켓 기준, 여기 먼저 보여드려요. 죄송해요. 여기부터. 가로 780픽셀에서 3000픽셀 이하의 이미지로 만든 걸 등록을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G마켓에 만든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별도로 G마켓에 860에 아까 말씀드렸던 1500픽셀짜리로 만든 거를 쿠땡에다가 바로 등록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1600픽셀은 네이버의 1600과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등록하는 기준은 G마켓 옥션 그리고 네이버까지 똑같으니까 이 2가지를 기준으로 만든 걸 쿠땡에도 등록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하나 좋은 점은 있는데 쿠땡 같은 경우가요. 통짜 이미지를 등록을 해도 자동 분할되더라고요. 그건 참 좋아요. 아마 G마켓 옥션은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통짜 이미지를 등록을 하면 에디터 내에서 등록 불가로 떠요. 그런데 쿠땡하고 네이땡 같은 경우는 그 통짜 이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페이지를 860픽셀로 만든 거를 총 세로 사이즈를 만약에 4만 픽셀까지 만들었다. 근데 G마켓 옥션은 알아두셔야 될 게 잘라야 돼요. 자르는 수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1500 정도로 잘라서, 그리고 맥시멈 2580까지 잘라서 등록을 하는데 쿠땡, 네이땡은 그렇지 않고 통짜로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면, 통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고 G마켓은 왜 세로를 25080픽셀까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들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한 번 더 쓰게 만든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 요거 아시는 분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3만원 광고 선물이 드리겠습니다. 주미자님 좀 더워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여기 덥죠? 오늘 내가 좀 니트 재질을 좀 입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워요. 네, 지금 김구패밀리님, 레이나님, 오유민님, 그리고 희경님 미투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은서님, 지금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셨던 답변은 레이나님께서 로딩이 오래 걸려서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이 로딩 시간까지 지연이 된다면 소비자분들이 상품의 구매하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대두가 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의 고객들을 잡자라고 하는 오픈마켓부터의 열풍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페이지도 미리 보기 캡처로 노출되고, 지금은 지마켓 옥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11번가 같은 경우는 로딩되는 이미지의 이 로딩까지도 무료 데이터로 프리 선언을 했었어요. 그만큼의 이제 로딩되는 것을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었는데, 그처럼 우리가 페이지 통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얘가 한 번 로딩될 때에 대한 시간 지연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통짜보다는 이미지를 분할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지마켓 옥션은 아예 등록을 할 때 분할이 되어야 되고요. 쿠땡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할이 되더라고요. 네이버땡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짜가 등록이 돼버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좀 차이점이 있었어요. 자, 레이나님께 질문 가장 답변을 일찍 해주셨던 우리 레이나님 광고성 이모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매니저님 댓글 좀 링크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셔갖고요. 네, 그리고 로딩 속도와 이미지 깨짐 방지라고 은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상세 이미지에 대한 등록 사이즈였고요. 자, 대표 이미지, 이걸 우리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죠. 썸네일 이미지도 보시다시피 가로 1000, 높이 1000입니다. 예전에 이게 600픽셀까지만 등록을 해도 괜찮았지만요, 이제는 좀 픽셀 사이즈를 훨씬 더 키웠어요. 물론 이제 이건 외국에 우리가 흔히 아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사이트가 가이드 자체가 1000픽셀로 돼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영이 지마켓 옥션이 가장 먼저 됐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1000에 1000픽셀의 정비율의 이미지를 등록을 한다. 그리고 2MB 이하입니다. 예전에 이게 1MB로 해놨을 때는요, 포토샵에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할 때 용량을 압축시켰어야 됐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2MB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JPG로 저장하더라도 2MB 안쪽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MB, 그리고 JPG와 PNG 파일로 저장을 하고, GIF 뭔지 아시죠, 여러분? GIF는 우리가 이미지에 애니메이션 또는 동영상을 적용해서 움직이는 거를 픽셀화 시킬 수 있는 GIF 확장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움짤 이미지입니다. 이 움짤 이미지를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초창기 오픈마켓들이 상품 페이지를 들어가기 앞서서 썸네일이 다 반짝반짝 거렸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이상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사라졌고요. GIF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쿠땡도 마찬가지로 500픽셀 이상, 다시 말해 1000픽셀 이상이면 등록되는 거예요. 지마켓 만드는 썸네일로 쿠땡 등록할 수 있어요. 역시 GIF 등록이 안 되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요, 네이땡 같은 경우는요, GIF가 등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페이지 상품을 등록할 때 동영상을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썸네일에 동영상 반영이 돼요. 그거 하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대 길이 지마켓 옥션의 1.0은 9만 픽셀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9만 픽셀 여러분들 실제로 엄청나게 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등록하는 분들이 요즘에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2.0은 4만 픽셀이에요. 4만 픽셀 역시 길어요. 네. 최대한 정확한 상품의 특장점을 가진 페이지로 등록하시는 게 좋고요. 한 4만 픽셀이면 적당할 것 같고요. 쿠땡도 3만 픽셀까지. 그리고 네이땡, 제가 퀴즈를 드렸는데 사실 이 퀴즈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퀴즈 드려볼까요? 우리 광고생 임원이가 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퀴즈로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왜 드리는지는 전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겠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이땡의 상세 페이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네, 답변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 되게 어려워요. 이걸 찾기가 힘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네이땡 같은 경우는 등록하는 거 제가 최대한 30만 픽셀까지 등록해봤거든요. 등록돼요. 무제한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제한인지는 못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거는 제가 퀴즈를 드리기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땡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등록이 정말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JPG가 할당 가능한
PNG와 JPG가 일단 가능한 30만 픽셀까지 860 픽셀을 잘라서 등록했는데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네이땡이고요. 차이점은 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길게 등록하면 다 안 나옵니다. 한 4만 픽셀 정도의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더라. 경수님이 네 썸네일 음장 가능요. 쿠땡 썸네일 음장 가능하다고요? 오,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아마 다른 기능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지마키 옥션 라이브에서 좀 보여드리기 조금 그래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잠시만요. 제가 열어놓긴 열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JPG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 지마키 옥션 아니에요. 네, 요거는 지마키 옥션이 아닌 쿠땡의 파일 등록 형식이고요. JPG, PNG 등록만 되게 되어 있죠. 아마 뭐 어떤 편법이 있는 건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 교수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걸로 하면 우리 다 배우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갖고 대표 이미지 사이즈까지 봤고요. 최대 길이까지 봤네요. 그 다음에 팝업 링크. 앞서 말씀드렸듯이 팝업 링크는 이처럼 1.0 등록은 HTML로 가능하고요. 2.0은 에디터로 자동 세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쿠땡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불가능해요. 팝업 링크를 할 수가 없는데 뭐 편법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좀 편하게 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네이땡이죠. 링크를 그냥 씹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HTML에 없어도 좀 가능한 부분이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지마켓도 좀 그렇게 좀 잘면 또 좋긴 한데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자, 다른 상품 링크 역시 지마켓 옥션 네 HTML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지마켓의 2.0은 옥션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가능해요. 이것도. 네,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땡 불가, 네이버 가능입니다. 그리고 배송 일괄 공지 아시죠, 여러분? 배송 일괄 공지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시다 보면 배송이 지연되거나 택배사 사정으로 인해서 요즘에 택배에 대한 사정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상품을 전체적으로 일괄 공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마켓 옥션 가능하고요. 단 지마켓은 최근에 텍스트로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HTML로도 가능합니다. 그거 좀 두 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쿠땡 같은 경우는 이게 일괄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요. 배송 달력을 설정하셔야 돼요. 물론 이 배송 달력이라고 하는 게 달력에서 내가 휴무일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수령 가능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별도의 배너를 같이 노출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이 좀 단점이에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HTML 혹은 이미지 에디터를 통해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영상 삽입 3개 마켓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 유튜브에 등록을 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보시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에서 HTML을 뽑아갈 수 있는 퍼가기 기능이 있어요. 그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HTML로 적용하는 부분은 아이프레임이라고 아예 소스를 복사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자, 활용 템플릿. 활용 템플릿은 지마켓 옥션인 경우에는 5개의 카테고리의 페이지가 에디터로 등록이 됩니다. 그 에디터 등록 샘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포토샵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포토샵으로 활용 가능한 1.0 템플릿까지 지원을 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많은 분들도 여쭤보시더라고요. 자, 지마켓 옥션에 이렇게 1.0, 2.0이 있는데 1.0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공지사항으로 들어갈게요. 그게 제일 편해요. 이게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시면 이 공지사항 밑에 상품 1.0 가이드라고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품 상세 정보, 그러면 보시다시피 1.0으로 등록할 때에 대한 사용 디자인들을 템플릿화 적용이 되는 디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디자인들을 포토샵 원본 파일로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인트로 PSD 다운받기 하셔서 포토샵으로만 편집할 수가 있죠. 네. 은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 2.0으로 올릴 때 주말에 배송이 쉬는 걸로 설정했는데요. 만약 평일인데 빨간 날인 경우 공휴일 페이지에서 알아서 그날은 배송 불가로 뜨고 다음 날짜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냐 아니면 일일이 올려야 되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네, 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공지 기능으로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품 등록에서 판매 상품 일괄공지 버튼 누르셔갖고요. G마켓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시고 노출 기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거나 하셔갖고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옥션은 이미지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HTML 작성으로 들어가서 HTML 코드로 이미지 호스팅에 올린 이미지를 태그 복사하셔갖고 붙여넣기 그리고 노출하기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서님께서는 조금 원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휴일 지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 기능은 개별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G마켓 옥션 자체가요. 네, 다시 한번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이 지원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우리 많은 판매자님들께서 에디터가 나오기 전에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준을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G마켓 옥션에 있는 1.0 템플릿을 좀 잘 가르쳐 드리고 그거를 좀 활용해서 쓰면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이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찾아볼게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화장지 판매자님이셨는데 지금 일시 품절된 상품인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디자인들 옵션의 리스트 디자인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 네, 이 부분이었네요. 이 부분이었고 여기 그 다음에 또 다른 판매 상품은 쌀이었을 거예요. 쌀 제품은 이처럼 인트로 디자인하고 옵션 디자인하고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왜 그러냐면 이 디자인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0 편집기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0 가이드 내에 있는 이 편집기로 만든 이 디자인들 보이시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쭉 스크롤 내려봤을 때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인트로 디자인 그리고 옵션에 대한 선택 리스트 디자인 상세 설명 디자인 이걸 우리가 포토샵 원본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 디자인을 가지고 꾸며셨던 분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 임시 저장 기능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아마 G마켓 옥션이 준비하실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임시 저장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고 차후에 수정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상세 페이지 또는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임시 저장 안 되나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우선 해놓고요. 등록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통계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추후에 보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셨듯이 이 G마켓 옥션의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1000에 1100셀인데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면 눕기형 혹은 연출형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품을 등록할 때 G마켓 옥션은 아직까지 상품 중지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하지만 네이땡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상품이 삭제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 지금 쿠땡, 네이땡, G마켓 옥션이 다 비슷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끼 이미지나 연출형 형태로 등록을 하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쿠땡에 있는 공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록을 해라. 안 그러면 페이지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다른 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준입니다. 또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땡입니다. 네이땡에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화면 찾아볼게요. 삭제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삭제. 저품질로 어뷰징으로 판단되어 삭제까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과한, 조금 강력한 정책을 좀 펼치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으로 만든 사례고요. 그 다음에 G마켓 옥션을 그러면 이제 제작을 해보려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내가 상세 페이지를 어떤 방식으로 등록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포토샵으로 만드실 거냐, 아니면 에디터로 활용할 거냐,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릴 판매자님은 패션 상품 판매자님이신데, 제가 이거 캡처했을 때 4월 11일 날 캡처했던 자료예요. 그때 누적 구매 숫자가 보시다시피 112만 건 정도가 1102만 얼마나요? 굉장히 많네요, 이분. 한번 볼게요. 지금 요즘에라고 하는 판매자님인데, 이 판매자님 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자, 슈퍼워크라고 해서 지난번에 노출됐던 거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려보면은 상품 1 그리고 상품 2 이렇게 선택 리스트가 하나로 보여지고 있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넘어가죠. 이게 뭐였죠? 네, 1.0으로 등록한 상품 페이지였죠. 그래서 이건 포토샵으로 등록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1.0으로 등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HTML 아까 보여드린 방식으로 노출하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판매 상품 볼까요? 두 번째 판매 상품은 식품. 4월 11일 날 한 5,000 정도, 5,300건 정도 누적 개수가, 판매 개수가 있었고요. 들어가 볼까요? 바다 네음이라는 판매자님이신데, 지금 일시품절이 됐네요. 이 제품들 이렇게 보면은, 네, 요거는 포토샵을 사용한 게 아니죠. 이게 상세 페이지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아마 판매량을 좀 계산해보면, 아마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산지직송 같은 경우 시즌이 지나면 판매량에 품질을 걸어 넣어요. 한번 누적 개수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누적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 상품 번호를 여기다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품절이 됐으니까 못 보네요. 이건 제가 다시 라이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이분이 일시 품절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분 거 말고 패션 판매자님 걸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직 판매 중인 상품입니다. 이렇게 상품 번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러면 현재 누적 구매가 보여지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을 하나 꺼내갖고요. 현재 누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2543. 그 다음에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4월 11일 기준으로 누적이 요 수치입니다. 빼기 1127138. 그러면 지금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늘어난 숫자가 약 35,000 정도의 숫자고요. 그러면 4월이고 지금 6월이잖아요. 한 2달 정도, 약 2달 정도 되겠죠? 나누기 60일 정도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약 500에서 한 600개 정도 판매됐던 상세 페이지였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상품 페이지를 내가 등록하는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G마켓과 옥션에 등록해 있던 베스트 판매자님들이세요. 이분들은 그 베스트 판매자님들이 등록한 버전들이 나와 내 상품군과 일치가 되더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성 자체에서 품목들이 구성이 맞다고 하시면 그 판매 상품들의 구성을 따라가시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을 등록하셨던 분의 기준으로 보면은 HTML 팝업 링크를 하라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식품 같은 경우는 단품 등록. 사실 오늘은 제가 일시품절이었기 때문에 누적 수치를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이분도 거의 비슷한 만큼의 수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이나 이런 단품 상품 같은 경우는 에디터로 해도 그만큼의 판매량을 가져갈 수가 있더라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쭈꾸미가 맛있겠다고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저는 쭈꾸미 볶음이 되게 땡기네요, 갑자기. 혜린님 같은 경우는 지마켓 상세 페이지에 GIF 어떻게 넣나요? 네, 가르쳐 드릴게요. 질문 주시면 제가 진도 생각 없이 바로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쉬운 버전을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요. 상품 등록. 제가 상품 관리 가서 등록해 놓은 걸 수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판매하는 쿨시트가 있는데 수정 버튼 눌러서 제가 이거는 2.0으로 등록한 상품 코드예요. 자, 등록할 당시에 이 내용을 다 채워서 등록했겠죠. 그럼 노출 정보에 가면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 이 에디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에디터에 이렇게 들어가서요. 상세 페이지를 우리가 에디터 방식으로 등록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GIF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하시면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삽입 버튼 누르셔갖고요. 내 PC는 되지가 않아요.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메뉴 선택을 하셔갖고요. 파일 업로드에 파일 업로드. 그리고 GIF 이미지는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햇빛 가리개 판매할 때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 가리개가 요거네요. 요 GIF 파일이야. 요 GIF 파일입니다. 요거를 선택하고 열기. 전송 시작 덮어쓰기 할게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려가 보면 이렇게 GIF가 들어가 있죠. 그걸 우클릭 하신 다음에 HTML 복사 버튼. 죄송해요. 이 2.0이니까 얘는 HTML 복사할 필요가 없죠.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바로 누르는 거예요. 방금 제가 HTML 복사하는 거는 여러분들 1.0 하실 때 그 복사해서 쓰는 거고요. 이 2.0은 이렇게 그냥 바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실제 판매 중인 라이브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이거 저장은 하진 않을게요. 네, 용량 제한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이미지 호스팅이 딱 들어가시면 용량이요. 업로드 이렇게 누르고 파일 업로드 그리고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보시죠. 잠깐만요. 네, 여기 나오네요. 9메가로 나와있죠. 9메가 이하로. 잠깐만. 이거 9메가가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이미지를 저장해서 등록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무거운 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파일 업로드 이렇게 누르고 우리 영상 띄울 때 제가 GIF 띄우잖아요. 뭐냐면 이게 무거워서 등록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겁니다. 이렇게 딱 전송 시작 누르잖아요. 얘까지 되네. 죄송해요. 요거 무겁지가 않았나 보네요. 아무튼 용량 제한이 있어요. 나중에 차후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 제한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메가라고 우리 레인님께서 10메가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10메가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주셔갖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는 거였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툴로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자상거래 판매자님들이 크게 말해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방식, 아까 패션샵파 판매하셨던 분의 형태형처럼 포토샵과 HTML을 활용해서 만드시는 방법, 또는 포토샵만 가지고 에디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에디터만 사용하는 방법. 에디터에 보면은 이미지를 텍스처로 작성하는 기능이 있었죠. 어떤 거였냐면 여기 보세요. 에디터에 보면 카테고리 샘플이라고 해서 식품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샘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샘플로 이미지 방금처럼 지울 거 지우고
이미지 삽입 버튼 누르셔갖고 제가 오늘 오토바이 관련 용품을 하나 등록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쿨시트 요번에 나온 신제품이 있어갖고요. 제가 오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포토샵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선택하고 넣기 이렇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는 글자로 써도 되죠. 여기 보시면 슈퍼커브 전용 쿨시트라고 이렇게 쓰고, 지금 글꼴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글꼴을 고딕체로 바꾸고 내용을 작성해서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포토샵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제가 텍스트를 쓸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이미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처럼 이게 이미지만 넣는 거야. 그리고 디자인들은 텍스트와 그리고 도형들로 가지고 꾸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꾸미기 샘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디자인들이 만들어져 있는 폼을 복사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포인트 여기다가 여름철 시원한 라이딩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디터 방식.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할 거냐, 에디터로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겁니다.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식도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미리 캔버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은 포토샵을 사용한 것 같지만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무료 툴 가지고 만든 거야. 이런 기능의 폼이 자동으로 있고, 포토샵을 모르시더라도 글자 수정이 템플릿이 제공이 돼서 이미지와 글자 수정을 방금 보신 방식으로 에디터로 하는 방식이 미리 캔버스예요.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이 미리 캔버스를 또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캔버스를 막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편해요. 그래서 G마켓의 에디터와 미리 캔버스를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쓰고 있죠. 지금 등록은 에디터로 하면서 보충적인 설명들은 에디터로 꾸미고, 디자인의 형태가 필요한 것들은 에디터 미리 캔버스를 좀 활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희경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저렇게 에디터로 작성한 것은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호환이 되지 않죠? 라고 말씀 주셨는데, 맞아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에디터로 만든 거는 아이프레임이라는 소스로 복사해서 붙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각 마켓들도 에디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프레임을 적용하기 조금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아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추천을 좀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 명세주가라는 전통주가 있는데 제가 찾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제가 준비하고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볼게요. 잠깐만요. G마켓으로 보여드리게 하겠다. 서류 인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전통주라서 그래요. 잠깐만요. 깐깐하게 되어 있죠. 전통주를 보려면 이게 19세 이상만 또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오픈마켓들이 그렇거든요. 네, 인증번호가 왔어요. 좋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타마켓에다가 등록한 상세 페이지인데 제 상품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에디터로 되어 있죠. 근데 실버가 같은 경우는 에디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는
디자인 에디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G마켓 걸 캡처해서 캡처한 걸 붙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에디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복사해서 쓰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샘플로 패션 자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건 하나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제작되어 있는 에디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이 부분을 캡처해서 이걸 디자인으로 쓰는 거예요. 캡처한 다음에 이미지를 자른 다음에 자른 이미지를 JPG로 저장한 다음 그 JPG를 해당 마켓에다 등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마켓마다 에디터가 있다 보니까 에디터를 다 그대로 만드셔야 돼요. 걔도 걔만의 에디터를 만들고 G마켓 옥션도 G마켓 옥션만의 에디터를 만들고 11번가 쿠땡도 다 그만의 에디터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이게 리소스가 저 같으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마켓 옥션과 하나를 잘 만든 다음에 걔를 이미지화 시켜갖고 캡처하셔갖고 그 다음에 JPG로 분할한 거 올리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에디터의 본질이 좀 없지만 본질이라는 건 글씨로 쓰면서 이 글씨의 형태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건 없어도 이만큼의 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화면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요 설명만 드리고 조금 이제 마무리 좀 할 건데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상세 페이지 기준에서 우리가 각 마켓별로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패션 자파 취급 상품이다라고 하시면 1.0으로 포토샵과 HTML을 활용해서 등록해야겠구나 라고 아실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일반 상품이다 라고 하시면 2.0으로 등록하되 에디터를 활용해서 또는 미리 캠퍼스 같은 별도의 외부 툴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등록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무슨 내용 먼저 보여줘야 되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총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인트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을 판매하시는 여러분들 브랜드 강화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명과 로고 디자인들을 적용하셔라. 저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죠. 제 사례는 이게 왜 안 나오나요? 제가 이거 검색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무조건 앞에다가 제 로고를 만들어요. 로고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상품을 판매할 때 제품의 형태가 만약에 쇼파 커버다, 그럼 쇼파 커버와 연관된 로고를 먼저 만들어요. 네이밍과 로고를 만들고 나서 디자인 막 심도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텍스트에 이렇게 도형 하나 올려갖고 디자인 하셔도 돼요. 나중에 정말 이게 잘 되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디자이너한테 비용을 좀 투자해서 또 멋있는 로고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했죠. 내려가 보면 상표권까지 등록을 했죠. 왜냐면 잘 됐으니까 얘가. 이 작품의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등록까지 했습니다. 상표 등록까지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고요. 그냥 타사의 상표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등록을 하더라. 이게 인트로입니다. 그리고 인트로에는 뭐가 필요하다? 네, 상품의 특장점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도형으로 보여주시는 분들 있어요. 되게 잘하시는 겁니다. 도형으로. 예전에 저랑 같이 한번 교육 받았을 때 아마도 도형을 제가 쉽게 쓸 수 있는 사이트를 가르쳐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그건 소개하고요. 그 다음 선택 리스트. 보시다시피 두 번째는 선택 리스트인데 물론 여기 보시면 선택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도 요게 있지만 한 번 더 이미지화 시킨 거를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객분들이 이렇게 스크롤 내리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렇게 쫙 밑에 있는 그룹핑이 먼저 보여지다가 이게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럼 이 상품에 대한 옵션 리스트를 저 밑에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트로 다음에 한 번은
내가 가진 상품의 리스트업을 한번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특장점, 그리고 상품의 디테일. 특장점이 끝나면 상품의 디테일. 그리고 맨 밑에 뭐예요? 사이즈와 배송 안내에 대한 부분까지. 맨 밑에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사이즈, 배송 안내까지 디자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6개 인트로, 그 인트로의 특장점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키고요. 특장점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이콘이나 간단한, 저는 해치를 많이 써요. 왜냐면 조금 시간 좀 빠르게 등록할 경우에 해시태그 있죠.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내가 강점으로 밀고 있는 4가지 혹은 5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택 리스트. 저는 여기 선택 리스트에 GIF 이미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롤링은 되게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USP라고 해서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 좀 특장점을, 다른 상품들보다 좋은 점을 한 5개 정도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 한번 사이즈 보여주고 배송 안내, 그 다음에 다른 상품 소개는 아까 보셨던 그룹핑, 이렇게가 6개의 단계로 일반 상품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 만약에 패션 잡화를 취급한다, 그럼 달라지죠 좀. 아까 보셨던 요즘에라는 판매자님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셨어요. 물론 요즘에 판매자는 여기가 1단이었어요. 2개로 나눠지지가 않고 하나로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통짜로 갔었죠. 인트로, 특장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선택 리스트가 1, 2, 3, 4 이렇게 나왔습니다. 클릭하면 팝업 링크. 그리고 팝업 링크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지만 하는 방법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면 제가 저희 영상 채널에 등록해 놓은 팝업 링크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올리면 이따 교육 끝나고 한 2분 안에 제가 올릴 거니까 대기실에 남아 계세요. 그럼 여기 링크 클릭하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어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크게 2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마켓별로 상품 페이지의 특징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특징이 총 10가지 특징을 구분해 봤는데, G마켓 옥션의 에디터 방식과 이미지 방식, 그리고 등록 가이드들, 그 가이드들 중에서 상세 페이지 사이즈, 그리고 상품의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아봤고요. 2번째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먼저 보여줘야 하냐, 6단계로 일반 상품 다 포함한 카테고리가 일반 상품 다 포함한 겁니다. 거기서 인트로부터 다른 상품 추천까지 해서 6단계의 상품의 컨텐츠로 보여주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션 잡화는 따로 팝업 링크가 적용되는 디자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질문이 좀 들어와 있었나요? 네, 질문은 답변을 다 드렸던 것 같네요. 네, 전통주를 좋아하시는 건데 전통주 엄청 좋아하죠. 막걸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네, 혜림님 꿀팁 감사합니다. 희경님 차선책이지만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캡처해서 사용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더 없으시면 출석 체크 이벤트 하고요.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 출석 체크 이벤트 공지 좀 올려주세요. 링크 좀 올려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죠? 네, 구독, 그리고 전체 알림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요번 주 목요일날 주문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덕주 실장님하고 같이 하는 G마켓 옥션 판매 운영 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요번 주 목요일날 똑같이 2시에 라이브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방송은요, 제가 편집해서 내일 저녁 7시에 송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석 체크 지금 우리 보시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출석 체크 이벤트라고 링크 하나 올라왔어요. 거기에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각 교육마다 2분씩 선정해서 3만원 드릴 겁니다.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번 주 2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